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개헌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개헌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최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불과 3일 전에 3당 원내 지도부와 대통령이 좋은 분위기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합의를 했다. 근데 3일 만에 협치와 소통이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임을 위한 행진곡 부분을 5.18 기념식에서 재창하고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무산된 걸 지적한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또 더 나아가서 천정배 의원 등은 이 개헌은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오해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해달라, 그게 안 됐다, 자 협치가 안 된다, 그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고쳐야 되고 그것은 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좀 뜬금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앞뒤 가리지 않고 느닷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우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개헌을 했을까요? 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워서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문을 갖고 올지, 당 내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올지 다 알고, 또 과연 안철수 의원의 연정과 일치하는 것인지, 또 그것도 일치하지 않고 다른 입장이다라는 건 세상이 압니다. 더민주에서 반대할 줄, 친노에서 반대할 줄 알면서도 개헌을 주장한 것은 이슈 선점과 캐스팅 보트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지원, 안철수 이 두 사람의 국민의당은 총선이 끝나게 되면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의 아지트나 베이스 캠프가 될 거다. 총선 전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의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앞장서서 주장해 가면서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자,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개헌과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연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 대표는 친노 못지않게 정치적인 욕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지 개헌해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 카드가 무산이 되면 그 다음에 플랜 B로 새누리당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 거고, 자신이 지지율만 유지해가고 현 상황만 유지하면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합친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부분을 겨냥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을 건데, 박지원 원내대표처럼 개헌을 임기 내에 하자고 하면 그러면 설사 다음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에 비해서 권한이 20%도 안 되는 반의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박지원 대표가 이걸 끄집어낸 것은요,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이 모두 다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원한다는 것을 박지원 원내대표는 매우 잘 알고 있고 또 양쪽과 소통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겠는데 그 방울을 다는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전번에 2014년 9월에 박 대통령이 외유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한번 달라다가 혼이 났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친박의 핵심들도 반기문을 내세우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읽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들이 서로 먼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속으로는 원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앞장서서 한다.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동교동 걔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민주 안에서도 친노 핵심만 빼고는 개헌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김종인 대표도 개헌을 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헌을 원하는 노선이 야권부터 여권까지 폭넓게 자리 잡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개헌이 임기 중에 될 수 있고, 다음 대통령 선거, 내년 선거는 이 개헌을 통해서 바뀐 체제에서의 대통령을 뽑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을 역순으로 봤을 때 실제 개헌을 하려면 지금쯤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내년 대선을 바뀐 헌법에 의해서 개헌이 되는 거지, 지금 끄집어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하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것을 끄집어냈는데요. 이것이 뭐 단순히 이슈 선점이나 캐스팅 보트 극대화라는 게 아니라 개헌을 통한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재편을 노리는 부분인데, 38석의 국민의당이 지금 전국의 주도권 잡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생각대로 연정을 제안해서 새누리당이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다 좌절되었을 때 본인이 새누리당과 연정을 통한 공통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박지원식의 대통령 임기 내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는 것,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철수가 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끌고 가겠다. 즉 국민의당 내부에 안철수식 연정이냐 박지원식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냐, 이번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냐, 이 부분을 둘러싼 부분이 대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조그만 당에요, 개헌이나 연정을 둘러싼 흐름이 보통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한마디로 국민의당은 그 당 자체가 어떤 이념적 가치를 지니는 것보다는 개헌이나 연정을 통해서 정계 개편을 도모하는 일종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정거장 정당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한국의 그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김종인 대표의 주장과 어제 청와대에 이 인사 개편에 따른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이 된 안종범, 또 경제수석에 임명된 강석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대기업 위주의 이 정책, 경제정책을 구사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김종인 대표가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어제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와대 인사 형태를 보면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안, 강 두 사람과 김종인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김종인 대표가 맡고 있을 때 안 수석은 실무추진단장, 강 수석은 실무추진부단장으로 있었는데,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영입이 되었을 때 안, 강 두 수석은 2007년부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재벌계획에 대해서 이 안, 강 두 사람은 이한구 의원과 더불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고, 김 대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은 행복추진위원회에 배치되었다가 이 후보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김 대표는 안강 두 수석이 경제민주화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안, 강 수석 두 사람은 김 대표가 자신들 의견을 무시한다 해서 당시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자,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대표가 야당 대표지만은 구조조정을 언급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제 청와대 인사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이 종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다 합쳐지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원 구성이 한 8월쯤 가야 완료가 되어서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바로 될 거고, 그랬으면 이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4대 구조개혁과 관련된 문제, 노동법, 이 법, 사법에 대한 개혁, 서비스 산업발전법에 대한 법 통과, 또 기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각종 이 법들의 통과는 실제로 올 한 8월부터 12월 사이에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박 대통령은 안, 강 두 투톱에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을 앉혀놨는데요. 이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노동개혁, 사법 등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입안하고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안종범, 강석훈, 김현숙 이 세 사람의 이 신임 받고 있는 충성파 세 사람이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사실상 이렇게 쭉 중요한 역할을 해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 취임하기 때 대통령의 경제정책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대통령 임기 말에 또다시 이 사람들이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요직에 배치되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을 주도할 건데요. 자, 더민주 김종인은 이 세 사람을 갖다가 불신하고 박 대통령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 말에 경제적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공기업에 대해서 고용성과제도, 즉 이 성과급 임금을 갖다가 책정하도록 만드는 부분, 그 부분도 지금 밑에 쫄병들한테 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고 쉽지 않습니다, 진행이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과연 박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규제의 프리존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또 노동사법 등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정계 개편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헌을 통한 어떤 정치판의 새판 짜기를 본인 임기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판을 딱 놓고 보면 122석의 새누리당이 지금 123석의 더민주와 38석의 국민의당을 뚫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80석에 이르는 국회 선진화법은 고사하고 과반수 법안 통과도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의 정책 노선을 완전히 비판적이고 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지금 경제 문제와 또 4대 개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총선 패배 이후에도 입장을 전혀 늦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대선 때 또는 당선되어서 취임하기 전에 그 입안을 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